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직으로 하늘에 쓰임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업으로 사람에 쓰임당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98강입니다. 오늘은 쓸 용자와 관련된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는 쓰다는 뜻이 있죠. 쓰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이 쓸 용자는 막을 경자와 구획을 의미하는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붓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호인 것이죠. 구획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중에 막을 경자는 막다는 뜻이 있고 일정한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구획의 기호는 구획을 나누는 모양인 것이죠. 여러 구획으로 나누는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용자는 막아서 구획을 나누어 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공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데 그 모양을 쓸 용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사무실이 준비되면 사업 규모에 맞게 여러 용도로 나누게 됩니다. 판넬을 사용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여 각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한 구획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모양이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는 막아서 구획을 나누어 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용불용설은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잘 발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점점 퇴하여 손실되어 간다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사용이나 무용이랄 때 쓸 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쓸 용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쓸 용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길 용자입니다. 길 용자는 길이지요. 행로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길 용자는 칼도자와 쓸 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지요. 정자인 칼도자의 변형이 바로 이 칼도자입니다. 그리고 쓸 용자는 쓰다는 뜻이 있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길 용자는 칼을 사용하여 만드는 게 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성한 잡초를 칼로 베어 해치면서 길을 만드는 그 모양을 길 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글 같은 나무가 무성한 곳이나 잡초가 무성한 곳에 가게 되면 길을 내야 되는데 칼로 헤쳐가며 길을 내는 것이죠. 선두에 선 사람이 이렇게 칼로 나무나 잡초를 베어가며 길을 내는 것이죠. 그 모양이 길 용자입니다. 길 용자는 없던 길을 만드는 그 모양입니다. 길은 칼을 사용하여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성한 잡초를 칼로 베어 해치면서 길을 만드는 그 모양을 길 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 용자가 포함된 두 번째 관련자는 유율송자입니다. 유율송자는 유다는 것이죠. 암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것은 말을 기억하여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율송자는 말씀은 자와 길 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은 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길 용자는 길을 의미하고 행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율송자는 말의 길을 이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울수록 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보면서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울수록 말이 유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방법을 아는 그것을 말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보게 되면 문장이 아무래도 화려하죠. 말하는 방법이 남다른 것입니다. 율성자는 말의 길을 이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울수록 말이 유창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과목성송이 있습니다. 과목성송은 어떤 책이든 한번 보기만 하면 곧 윤다는 뜻이죠. 기억력이 매우 좋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송이나 낭송이랄 때 유율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용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는 통하다는 뜻이 있죠. 통하다는 것은 막힘이 없이 들고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할 통자는 갈착자와 길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길용자는 길을 의미하고 행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할 통자는 길을 가면 통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한다는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막힘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계속 갈 수 있다면 그 길은 통하는 길인 것이죠. 통한다는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할 통자는 길을 가면 통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한다는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일문불통이 있습니다. 일문불통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다는 뜻이죠. 서로 한 통의 편지 왕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행이나 통로를 할 때 통할 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아플 통자는 아프다는 뜻이 있죠. 아프다라는 것은 몸의 어떤 부분에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플 통자는 병들력자와 길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병들력자는 병들다는 뜻을 의미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길용자는 길을 의미하고 행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통자는 길에서 병들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몸에 병이 들면 아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렸을 때도 아프고 청년 시절에도 아프지만 나이 먹어서 더 많이 아프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아프지 아니할 때가 없는 것이죠. 병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병에 들게 되면 아프게 됩니다. 아플 통자는 길에서 병들면 아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길에서 몸에 병이 들면 아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오호통제가 있습니다. 오호통제는 정령 비통하다는 뜻이죠.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통이나 통증이라 할 때 아플 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쓸 용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가출 비자입니다. 가출 비자는 갖추다는 뜻도 있고 채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갖추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거나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출 비자는 사람인자와 풀초자와 기스검자와 쓸 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풀초자는 풀을 의미합니다. 기스검자는 기슬 기는 것이고 쓸 용자는 쓰다는 뜻도 있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 비자는 사람이 사용할 풀을 기슭 아래에 갖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에게 먹일 풀을 미리 창고에 저장하는 모양인 것이죠. 또는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미리 창고에 저장하는 모양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 대비인 것이죠. 수확이 끝나면 그 지푸라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 지푸라기를 마당 한 구석에 잔뜩 쌓아놔야 됩니다. 지푸라기는 소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난방용 땔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중요한 재료인 것이죠. 이런 땔감이나 사료를 갖추는 모양, 그 모양이 가출 비자입니다. 가출 비자는 사람이 사용할 풀을 기슭 아래에 갖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미리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또는 가축용 사료를 미리 저장하는 그 모양이 가출 비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의무지비가 있습니다. 의무지비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일을 미리 방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나 방비를 할 때 갖출 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쓸 용자가 포함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뿔각자입니다.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뿔각자는 칼도자와 쓸 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죠. 칼도자의 정자인 이 모양이 변형된 모양이 칼도변입니다. 그리고 쓸 용자는 쓰다는 뜻이 있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각자는 칼로 사용되는 게 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급시에 짐승의 뿔은 칼처럼 사용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뿔의 용도가 무엇인가? 해당 짐승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뿔은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칼 같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짐승에게 뿔은 칼 같은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뿔각자는 칼로 사용되는 게 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급시에 짐승의 뿔은 칼처럼 사용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교각사로가 있습니다. 교각사로는 쇳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직각이나 각축이라 할 때 뿔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98강으로서 쓸 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